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상당수 뺏긴 것이 확인됐습니다. 결론까지도 뺏겼다고 합니다. 자, 지금 추미애 후보자가 이것저것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추미애의 과거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루킹 기억하시죠? 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 시절입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이 추미애를 공격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옹호합니다. 자, 그러자 추미애는 당대표 시절 고발을 지시합니다. 결국 민주당을 공격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드루킹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루킹은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등등은 지지했습니다. 반면 추미애, 이재명, 최재성 등은 공격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러난 추미애의 정치 성향, 그리고 결국 김경수는 감방을 가게 됩니다. 추미애 때문에 결국은 감방에 가게 된 셈입니다. 2심에서 풀려나긴 했지만 김경수를 결론적으로 감방으로 보낸 사람은 추미애였습니다. 이번에는 추미애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을 발목 잡게 생겼습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 한국당은 벼르고 있습니다. 어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됐습니다. 한국당은 날치기라고 지금 격렬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또 하나 떨고 있는 것은 청문회 전국입니다.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칼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은 잠시 휴전을 했습니다. 어제 워낙 엄청난 일을 저질러도 보니까 잠시 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일부터 패스트트랙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막기에 역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살라미젖을, 그러니까 쪼개기 임시회의를 여러 번 열어서 이 법안들을 다 통과시킨다는 전략이지만 여론의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황교안 대표가 선포한 문재인 정권의 3대 의혹을 한국당이 까발기는 겁니다. 유재수 건, 김기현 건, 그리고 우리들 병원 건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인사청문회입니다. 지금 추미애는 조만간 인사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늦어도 연말까지는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인데 추미애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논문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당 가만히 그냥 추미애를 보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무총리입니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장수 국무총리란 말을 듣습니다. 이낙연 후임 누구겠습니까? 김진표를 밀었는데 워낙 좌파 쪽에서 반대가 격렬하니까 김진표 카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일보가 김진표를 두둔하고 김무성 의원이 김진표 좋다고 하니까 반대로 그들은 부담스러워서 김진표는 폐기할 것 같습니다. 다시 정세균 카드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이야기도 들립니다. 누가 되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간단치 않습니다. 적어도 이틀 동안 하는 데다가 국회 동의가 없으면 국무총리는 임명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인사청문회 전국 추미애 과연 무사할까요? 설령 법적으로는 아무리 국회가 반대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를 강행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는 남을 겁니다. 조국을 보면 압니다. 조국 전 장관 그렇게 한국당이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고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추미애 지금 인사청문회가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드루킹 조직이 댓글을 조작하고 할 때 보면 보수 쪽만 비판한 게 아닙니다. 공격한 게 아닙니다. 추미애, 이재명, 최재성은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안희정, 전해철, 김경수는 적극적으로 밀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드루킹 공격의 최대 피해자는 추미애, 이재명이란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자, 드루킹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추미애의 정치적 성향 때문입니다. 자, 드루킹이 이끈 경공모로부터 가장 많은 댓글 공격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추미애입니다. 자, 추미애에 대해서 드루킹은 지난해 7월 31일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지난해입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의 인터뷰를 보면 더 이상 내가 나설 필요가 없는 국면이 되었다. 이제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이 최측근이 나서서 당청 관계를 정리할 것이다. 당시 추미애는 당 대표였습니다. 또 한 달 뒤에는 리트윗을 공유해서 민주당의 당 개혁안을 살짝 보니 팟캐스트의 지지를 그대로 당으로 옮겨서 당을 추미애 김민석이 장악하려는 그림이 보인다. 추미애를 집요하게 물어뜯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선 이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가 아무리 변명해도 문 대통령한테 대던 것이 맞다. 친문 의원들이 추미애 난동 피우고 당 장악하려는 것 막아선 건 맞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추 대표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했다. 문재인 정부 성공보다 자기 정치를 더 중시한다. 이런 취지의 댓글도 경공모 회원들은 달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추미애는 친문, 친노로부터는 공격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재성 역시 비판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대표한테 빌붙었다. 송파를 얻어먹으려고 충성했다. 다 경공모 회원 아이디로 올렸던 글들입니다. 자, 추미애. 친문들한테는 눈밖에 가시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나도 이 사람 드루킹으로부터 동교동계 세작 간첩이라는 음해 공격을 받았는데 황당무계한 내용이었지만 그의 큰 영향력 때문에 졸지에 동교동이 내분을 목적으로 민주당에 심어둔 간첩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드루킹이 지난 대선이 끝난 후 경공모 회원을 오사카 총영사 행정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하지만 이 청탁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김경수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운데에서 추미애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은 친문그룹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당 차원에서 추미애가 대표가 있을 때 당 차원에서 이 사건을 경찰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잡아보니까 드루킹 일당이 민주당 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는 당시 술렁거렸습니다. 그런 추미애가 지금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어서 윤석열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추미애가 그 일을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를 서로 흘리거나 아니면 애당초 추미애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상당히 곤혹을 치러서 문재인 정권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본인 문제로 지금 자살골 하나를 넣은 겁니다. 자, 오늘 헤럴드 경제의 기사가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공공발전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했던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입니다. 출처 표기와 인용 표기가 빠진 구간도 여러 곳에서 발견됐고 학위 논문의 상당 부분이 이전에 나온 연구자료, 학술 논문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헤럴드 경제는 보도했습니다.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쓴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윤리적 잘못이다. 특히 이를 인용 표기 없이 가져오는 것은 더욱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추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은 WTO 하의 한국농촌발전 전략연구, 농촌 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대학원, 연세대 경제대학원 논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논문은 결론 부분을 포함해서 상당 부분에서 이전에 발표된 연구자료, 학술 논문과 내용이 그대로 일치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봐도 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밝히긴 그렇지만 결론부 106페이지 6번째, 13번째 줄에 등장하는 내용, 지난 2001년 발간된 연구보고서 환경과 어메니티 그리고 농업 농촌 정비의
부분과 거의 내용이 일치합니다. 자, 추미애가 참고한 것으로 보낸 논문 등등등등도 그대로 뺏긴 것으로 보입니다. 자,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도용하는 것이 표절 문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결론 부분의 주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헤럴드 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상당 부분 표절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추미애 장관 후보자 측은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해명 내용이 웃깁니다. 2003년 당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2007년 2월에 작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다 엄격하고 구체적인 이 논문 표절의 잣대가 생긴 겁니다만 그 이전이라고 해도 논문 표절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후보자 측은 2003년 당시는 이 학계의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해명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문을 검토하여 추후 말씀드리겠다. 바로 반박하지를 못합니다. 논문 표절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2003년 이미 2007년 그 기준 이전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뭐 사정을 좀 봐달라는 건지 또 추후에 논문을 검토해야만 하겠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추 후보자의 논문은 A4 용지 기준 125쪽에 이른다. 어쨌든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 추미애 측은 상당히 당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논문이 쓰여졌을 시기를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입니다. 2003년 논문입니다. 자, 2003년은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국회의원 시절에 한양대 출신인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일 때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이 지금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표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기가 2003년 옛날이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변명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2003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추미애 의원의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문 표절입니다. 이것 말고 없겠습니까? 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한다. 또는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윤석열보다 더 센 사람 추미애가 같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의원은 본인 문제도 지금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을 한번 제기해 봅니다. 어쨌든 논문 표절에 대한 기사가 나오자마자 해명 자료를 낸 것도 그렇고 또 그 해명 자료의 내용이 반박이 아닙니다. 2003년 당시 그 당시를 봐달라. 옛날 아니냐. 그리고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자, 이제 첫 번째 추미애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명권자입니다. 추미애 전 대표를 지명한 사람입니다. 추미애 의원의 문제가 계속 터지면 결국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은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의혹들입니다. 국회에서 몸싸움이든 뭐 필리버스터든 다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 가장 두려운 것은 민심일 것입니다. 지금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개월 남았습니까? 그런데 추미애의 첫 번째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건 뭐 자살골이죠. 본인 문제입니다. 논문 표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표절하는 사람이 장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답해 주십시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